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본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분량 안 된다, 분량 안 된다. 질을 향해.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몇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희 회장의 생전에 소유했던 그 용산 이태원동의 자택이 있어요. 이게 매각이 됐죠? 네, 매각이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6, 7월경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측에서 말을 아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되면서 매각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이 마지막 유산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은 지난 1976년 이태원에 지어진 단독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이 325평, 연면적 15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 주택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매입한 건 지난 2010년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세한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약 8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세한미디어 역시 삼성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 그러니까 고 이병철 창업주의 둘째 아들, 고 이창희 회장이 운영한 회사가 바로 이 세한미디어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둘째 형이 운영하던,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을 동생이 이건희 회장이 사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 주택은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 삼성가의 의미가 남다른 곳인데, 이번에 매각이 됐는데, 매각이 된 소식만큼 화제가 된 것이 이 주택의 새 주인입니다. 1984년생의 이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사업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건희 회장의 집이 팔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 산 사람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1984년생의 여성 기업인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태화홀딩스 에너지 철강 트레이딩 회사인데, 강나연 회장이 2013년에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에서 철강 원자재를 수입한 후에 아시아에 재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주요 철강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2022년에 매출이 약 2,700억 원, 23년에 약 3,3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오늘 또 화제가 된 점이 이 회사에 등록된 직원이 단 7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7명. 네,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오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후에 이 태화홀딩스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다시 이 주택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건희 회장이 83억 원에 2010년에 매입을 했는데, 강나연 회장은 228억 원에 이 주택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이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228억 현금으로 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별...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요. 2014년생인 11살 자녀와 각각 이 85%와 15% 공동 지분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서 한 번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자녀하고 같이 공동 명의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무상 아니면 전략적인 좀 증여의 방법이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이 파이가 커졌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면 거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근데 예. 이것이 비교적 소액입니다. 물론 뭐 몇십억 원 하는 그 돈이기 때문에 뭐 소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비교적 일정 부분의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파이가 같이 커지게 되면 그것은 오롯이 자녀의 100%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는 증여세라든지 세무적인 그런 세금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겨서 자녀에게 미리 일정 부분 이렇게 지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요즘에 하나의 좀 세무적인 그러한 뭐 팁이라고 보자면 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샀다는 건 추측이죠. 근데 뭐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이런 고액의 자산을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 상태로 등기상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다라는 걸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집 살 때 내 화장실만 우리 집이야, 내 거야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은행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 회장의 경우에는 자녀와 100% 현금으로 근저당 없이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집을 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큰데 이 강나연 회장이라는 분이 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이 강 회장의 사회 공헌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전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각각 3억 원씩 기부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호우 피해 성금으로 충남에 1억 원을 또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놀랍지 않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 영화 F1 더 무비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여기서 자동차 경주 하잖아요. 포뮬러 1이라고 하죠. 네, 포뮬러 1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 강 회장의 프랑스 시댁이 정확히는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이 F1 구단주 그래요? 거기 자동차 한 대 값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이 F1과 포뮬러 1과 관련 있는 시댁이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강 회장이요. 이거를 한국으로 와서 대회를 열겠다. 이런 거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인천에서 열려고 이 인천 관계자와 일본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뭐 남편의 시댁 쪽만이 아닙니다. 강 회장의 외할아버지, 외조부가 이 굉장한 또 인물인데 1960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총무국장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나라 재건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는 거죠. 이 전쟁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국회 사무처장까지 지낸 인물 이 길기상 박사십니다. 나중에는 관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시댁을 보나 뭐 외가를 보나 굉장히 이런 모든 게 다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희 회장 삼성가에서는 이 집을 팔려고 했을까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먼저 이 주택의 소유주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회장이 9분의 3,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공동 소유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26조 원 규모의 이 유산을 상속을 받고 무려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6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 중인데요. 이들은 앞서 이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을 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 이 납부 자금을 마련을 해왔는데 이번 매각 역시 그 재원 마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이 한남동 이곳이 뭐 알고 보니까 좀 범삼성가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때부터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 한남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고 이건희 회장 또 홍라희 그러니까 아내죠. 홍라희 관장도 여기에 집을 여러 채 이제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이건희 선대 회장 집이 있고 또 홍라희 그 관장의 그 리움 미술관 또 있죠. 거기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집,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집까지 쫙 있어요. 여기는 일단 직계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이제 딸이자 또 이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그 이명희 회장도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집에 있는데 이명희 회장만 집이 있는 게 아니죠. 또 그 자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또 정유경 딸, 예.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이 집도 또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범삼성가가 돼요. 예. 그리고 또 이명희 회장의 또 동생이 있습니다. 저 홍나희 관장이죠. 홍나희 예. 관장의 동생이 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또 그 집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중앙홀딩스의 부회장인 홍정도 부회장. 네, 홍석현 예. 회장의 부회장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홍정영 BGF 또 대표까지 해서 요쪽까지 말하자면은 이건희 회장 있고 홍나희 관장 있고, 그 이건희 회장 쪽에 어떤 그 동생 이명희 일가도 있고 홍나희 관장의 또 동생 일가도 있고, 예.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별명이 붙었습니다. 삼성 이씨 집성촌이다, 삼성 가족타운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삼성가뿐만 아니라 한남동에 뭐 재계 인사들이 많이 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전화가 오면 예. 네, 성북동입니다. 이런 장면 혹시 부잣집에서. 네,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성북동, 평창동, 뭐 청담동 이 정도를 유독 재벌들이 많이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요즘 대세는 한남동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범삼성가 외에도 LG가도 한남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2005년부터 한남동에 뿌리를 내렸고요. 현재 구광모 LG 회장도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한남더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태원 SK 회장 역시 한남동 주민이고요. 이외에도 범현대가와 농심가 오너 일가 모두 이태원동, 한남동 인근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홍 기자님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사관, 영사관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치안, 보안이 철저하고, 그리고 원래 외교공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할 수 없어요. 또 조용하죠. 그리고 성북동이나 마찬가지로 높은 언덕이 많아요. 이렇게 예, 되면 뭔가 예.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생활 보호에도 좋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동이요, 말이 강북이지, 이 바로 강만, 한남대교만 건너면 강남이고, 가깝죠. 또 광화문도 15분 거리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통 배산임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도 배산임수로 보는데, 바로 이 한남동이 뒤에는 남산이요, 앞에는 한강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전통 부촌의 풍수지리마저도 갖췄다 해서, 사실 이런 오늘 재벌가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돈을 번 분들도 뭐 배우든 영화 제작사 대표든 한남동에 집을 많이 마련합니다.